안녕하세요. 루크로이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S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S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또 S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그널 인티그리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는 S 파라미터가 과연 뭐냐? 물론 이제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실제로 간단하게 S 파라미터가 어떻게 측정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S 파라미터들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느냐 또는 타임 도메인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측정 값을 또는 파라미터를 부르게 되는 값이 용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TDR과 S 파라미터에서의 통과 특성 또는 인서션 로스, 리턴 로스가 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된 결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그널 인티그리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큐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여기 이 스파큐는 사실 스파큐라는 이름은 이렇습니다. S 파라미터 퀵이에요. 빠르게? 네, 굉장히 빠르게 S 파라미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빠르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정밀성에서 보면 이 장비는 밴드위스는 40GHz까지 제공을 하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보통 S 파라미터들은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비를 측정할 때 매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되면 측정에 전체적인 측정값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보통 주파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분 이상, 20분 또는 30분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요. 캘리브레이션. 예. 근데 이 스파큐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킷이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가 인터널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소리 나는 그런. 예. 그래서 내부에서 빠르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캘리브레이션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S 파라미터 얻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SI2를 S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측정된 값에서 특정한 신호가 통과됐을 때 어떤 신호 품질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이것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대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앞에 그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스파큐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SI 스튜디오를 쓴 일반의 그런 PC를 또 이제 같이 써가지고 하는데 뭐 기존 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 가격적인 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게 가격이 낮고요. 두 번째는 이동성이에요. 예전 같으면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사이즈들이 일단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직접 DOT를 들고 다니거나 보통 그냥 픽스드라고 고정된 자리에서 주로 측정을 했었는데요. 이 장비는 일단 모니터도 없고요. 그런 컨트롤, 무게가 첫 번째로 그런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프로세싱을 하면서 항상 주변 외부에서 그 PC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죠? 계산은 물론 그 장비 내부에서 하지만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면에서는 외장 PC를 쓰고 외장형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올라가면 그런 면에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더 빠르게 빠른 사양에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I 스튜디오도 소프트웨어에 일하니까 소프트웨어가 또 업그레이드 되면 또 그대로 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셨던 그 자료 중에 보니까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측정된 S 파라미터 결과를 이용하여 시그널 인티그리티 툴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분석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인가요? 이게 제가 잘 이해해요. S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트랜스미션 라인이나 또는 PCB 백플레인의 특성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벡터 네트워크 어떤 거든지. 하지만 그 신호, 그 특성에 특정한 신호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출력 신호가 굉장히 I가 적고 지터가 많아졌다면 트랜스미터 부분에서는 어떤 걸 조절해야, 어떤 부분을 조절해야 이 신호가 깨끗이 품질이 다시 좋아질 건지 이런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SI 그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호의 속도라든가 라이징 폴링 또는 트랜스미터 단에서의 그 이퀄라이저라고 할 수 있는 프리엠퍼시스나 디엠퍼시스의 양들을 조절해가면서 그 측정된 파라미터를 신호가 통과했을 때 결과가 어떨 건지 이걸 미리 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치를 갖다가 제 리포트로 보여주면서 대단히 스마트한 그런 느낌이죠. 자전거도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쪽 나오는 단어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단어들이요? 네. 근데 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시그널 인테그리티 스튜디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면 신호 무결성이 무슨 네. 일단 사전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냥 쉽게 풀어서 신호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결성이라는 결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품질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은 엔지니어들이 신호 품질, 인테그리티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드는 게 I 다이어그램이에요. 왜냐하면 I 다이어그램에서는 신호의 종합적인 걸 일단 쉽게 보일 수가 있는 가장 눈으로 가시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비트들을 다 누적을 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전압에 대한 노이즈라든가 또 시간에 대한 또 파형이 찌그러짐이 있는지 없는지 신호의 라이징 폴링 또 누적을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실제 데이터가 1인지 제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I가 열려있는 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눈에 첫 번째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I가 작아지면 그만큼 오픈되어 있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신호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통 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터의 양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신호 품질하면 첫 번째로 그냥 다들 쉽게 생각하는 게 I 다이어그램 측정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께서 바쁘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잠깐 얘기하는데도 저도 푹 빠져가지고 듣고 있는데 한번 들으셨던 분은 계속 부르시잖아요.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스파큐하고 SI 스튜디오 간단한 데모 하나 보여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본체고요. 이거는 이제 채널이 2채널 모드, 4채널, 그리고 12채널도 곧 출시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제가 4채널 장비에 특정 이제 데모 보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5인치 길인데요. 디퍼렌셜 모드로 해서 첫 번째로 금방 측정을 해놓은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TDR, 그러니까 임피던스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임피던스 값을 여기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커넥터 부분이 이쪽이고요. 실제 트레이스 길이는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실제 트레이스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현재 관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통과된,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과돼서 나온 신호들의 통과 특성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주파수 도메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디비전에 4기가씩 돼서요. 전체 40GHz까지 통과 특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간단히 뭐 읽어보자면 DC는 잘 통과가 됐고요. 4기가 부분에서는 4기가 부분 신호는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약 한 디비전에 5dB 정도 되니까 5dB 정도 떨어져서 출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커먼 모드에서 리플렉션을 디퍼렌셜 모드에, 여기에서는 지금 디퍼렌셜 모드의 리플렉션을 타임 도메인에서 봤고요. 이건 커먼 모드, 공통 모드의 반사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보드에 신호가 통과됐을 때 I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보일 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장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측정할 때 이 케이블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케이블들을 사용하는데 케이블이 측정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케이블 디임베디드라고 해서 케이블 특성을 미리 제품이 나갈 때 케이블까지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임베드 케이블을 뺀 다음에 제가 캘큘레이션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케이블입니다. 실제 측정에서 케이블이고 그 위에 케이블과 커넥터 부분의 연결 부분, 그다음에 실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부분이 이 부분에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빼고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디임베드 케이블을 디임베드하고 캘큘레이션만 다시 돌려주거나 또는 처음부터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순수 그 DUT만의 특성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넥트 되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이쪽에 보면 뭐 현재 아이닥터라고 그래서 아이닥터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디엠퍼시스, 프리엠퍼시스, 그러니까 TX 단에서의 그 이퀄라이제이션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실제 리시버 단에서 뭐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나 피드 포워드 여러 가지 실제 리시버 단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퀄라이저를 실제 그 파라미터들을 적용을 해서 그 칩 내부에서 리시버에서 어떻게 신호를 다시 풀어낼 건지 또는 1과 제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